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여성의 실제 경험을 각색한 사연입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서울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페스타. 2층으로 향하는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5년 만에 열린 대원고. 37반 동창회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와인 글라스가 짤랑거리는 소리,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과장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이번 생은 망했어. 소연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마지막 용기를 모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입구에서 돌아서려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온 자신의 선택이 갑자기 미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창시절 은주와 그 무리들에게 촌스러운 시골 소녀라 불리던 기억이 살아났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래? 소연아, 너 이제 35이야. 고등학생 아니야. 자신을 다그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세계 국어를 구사하는 실력자인 자신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10번째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교실 뒷문으로만 다니던 나날들, 은주의 한마디에 터져나오던 교실 전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움츠러들던 자신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죠. 소연 씨세요? 어서 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안내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계단을 올랐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도망쳐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이미 발걸음은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도착한 순간 화려한 패션쇼장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명품 가방, 반짝이는 시계, 최신 트렌드의 의상들. 마치 패션 잡지 화보를 찍고 나온 듯한 동창들 사이에서 소연의 소박한 원피스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역시나 그녀가 있었죠. 은주. 세상에, 저게 박소연 맞아?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은주의 목소리가 테이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10여 개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꽂혔어요. 소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은주가 과장된 제스처로 소연을 끌어안았어요. 소연아, 15년이 무색하게 너 정말 그대로다. 어쩜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니? 은주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고 그녀의 속삭임이 소연의 귓가를 스쳤죠. 그 원피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거야?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여전했어요. 미소 속에 독을 품은 채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얼마 전에 산 거. 말끝을 흐리며 소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원피스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앉아, 우리 옆에.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결혼은 했고, 애는 있어? 질문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움츠러든 어깨를 한껏 낮추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결혼은 했어. 애는 아직? 35인데? 요즘 늦게 낳는다지만 너무 늦으면 위험하다던데. 은주의 말에 그녀의 측근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소연은 와인 잔을 꾹 쥐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낳고 싶어? 소연의 말은 마치 공기 중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직업은 뭐해? 아직도 그 번역일? 돈은 좀 돼? 난 사실 내가 그런 일 한다고 해서 놀랐어.
학교 다닐 때 영어 성적이 그랬잖아. 은주의 말에 테이블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소연은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번역 일해. 그냥 먹고 살만해. 소연은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나이프와 포크의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있어? 나 팔로우 해줘. 아, 있다면 말이야. 너 SNS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은주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마지못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어요. 그냥 영어로 소연이야. 별거 없어. 은주는 그 자리에서 소연의 계정을 열어보더니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팔로워가 24. 대단한데? 그리고 이 사진들. 정말 내 스타일이네. 심플하고, 뭐랄까. 소박해? 소연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왔을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은주와 그녀의 측근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소연은 마치 전시장의 표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원피스를, 머리카락을, 손톱을, 그리고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었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왔고 말을 할 때마다 은근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아, 너 남편은 뭐해? 어떻게 만났어? 은주의 측근 중 하나인 지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등학교 시절 은주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녀. 번역 일하면서 만났어. 소연은 남편 민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하는 것이 마치 자랑처럼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어쩌면 과거의 소연처럼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회사? 어디? 혹시 우리가 아는 곳이야? 은주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평가하려는 의도가 더 짙게 묻어 있었어요. 그냥 대기업이야. 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세영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알면서도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발표 시간에 손을 들었다가 틀린 답을 말할까봐 두려워했던 그 감정과 비슷했죠. 아, 그래. 어느 대기업? 은주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답했어요. 세영그룹. 세영그룹? 와, 대단한데. 어느 부서? 남편이 거기서 뭐해?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은주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관리자야. 소연은 또다시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15년 전에 그 교실에 다시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빛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때처럼. 관리자? 과장? 차장? 아니면 그냥 평사원? 은주의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아, 그게. 소연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은주가 갑자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 15년 만에 재회를 축하하자고. 소연이도 드디어 왔으니. 이제 37반 주요 멤버들은 다 모인 거 아니야?
은주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녀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주요 멤버들이라는 표현 속에 소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고등학교 시절처럼 소연은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 건배. 모두가 와인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 은주가 갑자기 손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 잔이 소연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짙은 자주색 액체가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소연의 베이지색 원피스 위로 쏟아졌어요. 어머,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은주의 목소리는 놀란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한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소연의 원피스에 번지는 와인 자국이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퍼져나갔어요. 아, 소연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가슴팍에서부터 무릎까지 흘러내리며 옷을 적셨고 테이블 아래 그녀의 가방과 신발까지 붉게 물들였어요. 찬 와인이 몸에 닿자 소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몇몇은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나머지는 어색하게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누군가 역시 은주는 달라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소연아. 그 원피스 얼마 주고 샀어? 마침 와인색이랑 잘 어울리네. 은주의 농담에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번에는 물이 아닌 와인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는 순식간에 얼룩덜룩한 자주색으로 변해버렸고 그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 화장실에 좀.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보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렇게 촌스러운 원피스, 어차피 버릴 거 아니었을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이제 새 옷 살 이유가 생겼네. 은주의 말에 테이블 주변에서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와인에 젖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원피스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붉은 와인 자국은 마치 상처처럼 옷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곱게 묶었던 머리카락도 일부 와인에 젖어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동창회인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 여전히 학교 폭력의 희생자야. 나 아직도 그때의 소연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누가 와인을 쏟았어. 옷이 다 망가졌어. 어디야? 내가 갈까? 민재의 말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부르는 것이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민재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라 페스타. 강남에 있는. 알아. 20분 안에 갈게. 괜찮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녀는 작게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거울 앞으로 다시 나와 와인에 젖은 원피스를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싱크대의 물로 아무리 닦아내도 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퍼져 원피스 전체가 흉측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고 메이크업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멈추고 소연은 젖은 휴지로 얼룩진 원피스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와인 자국은 더욱 번져갔고 물티슈로 지워내려 해도 원피스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요. 소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으며 원피스는 얼룩덜룩했죠. 이제 어떻게 저자리로 돌아가지?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가 오기까지 아직 15분은 더 걸릴 텐데 그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화장을 최대한 정리한 뒤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난 여전히 그때의 소연이구나.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학창시절 은주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소연아. 괜찮아? 화장실 문 앞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소연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나 봐. 고등학교 때 생각나서 말이야. 그때도 내 체육복에 우유 쏟았던 적 있었잖아. 기억나? 은주의 말은 겉으로는 사과 같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춰내는 행위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건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 전 은주가 실수로 우유를 쏟아 소연이 젖은 체육복을 입고 수업을 받아야 했던 그 날을. 그런 일이 있었지. 소연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와 동창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온 소연을 향해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와인에 젖은 원피스는 이제 마르기 시작했지만 얼룩은 더욱 선명해져 있었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은주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소연은 자리에 앉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 은주의 남편이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남편분이 세영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재의 직책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민재가 도착할 텐데 어차피 알려질 일이라면. 부사장이야. 소연의 말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고 특히 은주와 그녀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사장? 세영그룹에? 농담하는 거지? 은주의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아니, 사실이야. 소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앞장서서 2층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재가 있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재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감과 권위를 내뿜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은 마치 중요한 국빈을 맞이하듯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민재 부사장님. 매니저가 공손하게 말하며 민재를 동창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재에게 쏠렸어요. 은주와 그녀의 남편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재는 테이블에 다가와 소연을 발견하고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와인에 젖은 소연의 원피스를 보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은주를 향해 있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실수로 와인을. 실수요? 민재의 질문에 은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네, 정말 실수였어요. 건배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민재는 은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은주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민재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근처에 의류 매장이 있을까요? 민재가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건물 1층에 부티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옷을 고를 동안 이 자리에 와인 몇 병 더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특별한 날이라 한턱 내려고 합니다. 민재의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특히 은주의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재의 다음 말이 그들을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민재가 은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런 실수가 많았다면서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그냥 장난이었죠. 다들 어렸을 때니까. 장난이요? 흥미롭네요. 민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학창 시절 이야기를 가끔 해줬거든요. 특히 은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테이블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민재와 은주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은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죠. 과거의 일은 과거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민재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실수는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특히 성인이 된 지금은요. 그의 말에 담긴 경고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여보. 옷 갈아입으러 가자. 민재는 소연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그녀는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민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은주의 시선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곧 돌아올게. 소연은 테이블을 떠나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단단해져 있었어요. 민재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 순간
소연은 1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아래층의 고급 부티크는 마치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한 통화로 매장은 특별 오픈되었고 직원들은 마치 왕족을 맞이하듯 고개를 숙여 소연을 맞이했어요. 와인에 젖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연을 본 직원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매장의 가장 고급 라인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직원이 소연과 민재를 특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재는 입구에서 매장 매니저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괜찮아? 민재가 소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아래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응, 그냥 좀 당황스러워. 걱정 마. 오늘 밤 당신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한 짓,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아니, 10배로 갚아줄 거야. 괜찮지?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상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래. 그 순간 매장 직원들이 여러 벌의 명품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같이 최신 시즌의 한정판 제품들이었어요. 이건 아직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인데요. 소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패션 잡지에서만 봤던 드레스들이 눈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 눈은 역시 정확하네. 맞아.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컬렉션이야. 민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벌의 화려한 다크 레드 드레스를 들어 올렸어요. 이거 어때? 은주의 드레스보다 10배는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소연은 그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와인색 드레스는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에 정교한 비즈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라 착용한 사람의 품격을 한껏 끌어올려줄 드레스였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까? 오늘만큼은 빛나야지. 그 여자가 얼마나 부러워하게 될지 상상해봐.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드레스를 들고 피팅룸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와인에 젖은 초라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벗고 다크 레드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우아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에이, 이게 나야?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스타처럼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피팅룸에서 나온 소연을 본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완벽해.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민재는 손가락을 튕겼고 직원이 검은 벨벳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화려하게 세팅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나타났어요. 이건 민재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소연에게 보석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목걸이가 소연의 목에 감기고 귀걸이가 귀에 걸리자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고급 갈라 파티에 참석한 셀러브리티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터치. 민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해. 최고의 실력자로 보내줘. 15분 후 유명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소연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다시 연출했어요.
파티에 어울리는 우아한 업스타일과 세련된 스모키 메이크업이 소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까? 모두가 깜짝 놀랄 거야. 민재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 올라가자. 소연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이제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소연에게 한 가지 계획을 더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까 전화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어. 특히 은주의 남편에게 큰 타격을 줄 손님들이지.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손님들? 은주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가 현재 협상 중인 해외 투자자들. 세영그룹과 협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들을 여기로 부른 거야? 민재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괴롭힌 대가를 치러야지. 은주의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 소연은 마음 한편으로 망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굴욕감을 단 하루만이라도 되돌려줄 수 있다면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재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고 소연에게도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민재 부사장님,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성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은주 남편의 회사 사장으로 보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오늘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민재는 사람들을 동창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특별한 행사의 주빈들이 입장하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다크 레드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한 소연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아함과 자신감이 그녀의 모든 걸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은주가 입을 떡 벌리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연이 입은 드레스는 은주의 것보다 몇 단계 높은 품격을 자랑했고 목에 걸린 보석은 은주의 모든 액세서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몇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민재가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대성전자의 김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대표님이십니다. 은주의 남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피가 다 빠진 것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대성전자는 그가 다니는 회사였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그의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협상 중인 해외 투자사였습니다. 아, 김 회장님? 은주의 남편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지만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쓰러뜨렸고 붉은 와인이 그의 바지에 쏟아졌어요. 어머나 여보. 은주가 당황하며 냅킨으로 남편의 바지를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바지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괜찮습니까, 과장님? 김 회장이 은주의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은주의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와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 앞에서 망신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마이클 대표님, 대성전자와 좋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민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클 대표는 민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세영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다음 주에 본사에서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의 말에 마이클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주의 남편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자신의 회사가 수개월 동안 공들여온 계약이 민재의 한마디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시간 내겠습니다. 김 회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은주의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과장님, 민재 부사장님 소개로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전 몰랐습니다. 부사장님과 친분이 있으셨군요. 은주의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 아내와 부사장님 아내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렇군요.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김 회장의 말에 은주의 남편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은주를 쳐다보았어요. 은주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여유롭게 웃으며 새로운 손님들을 위해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옆자리에 마이클 대표를 앉게 하고 김 회장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어요. 은주와 그녀의 남편은 점점 테이블의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소연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번역가입니다. 최근에는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해 출판계의 주목을 받았죠. 민재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소연은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마이클 대표는 소연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떤 언어를 다루시나요? 마이클 대표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며 대답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를 주로 다룹니다. 오, 프랑스어도 하시는군요. 저는 파리 출신인데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구사하시는 분을 만나니 반갑네요. 마이클 대표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소연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파리의 카페에서 나눈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주와 그녀의 측근들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이 놀리고 무시했던 소심한 소연이 이제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당당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와이프 덕분에 저도 프랑스어를 조금 배웠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민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여보는 발음이 정말 좋아. 금방 늘 거야.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에 테이블의 분위기는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그녀의 남편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과장님, 김 회장이 갑자기 은주의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측에 보여줄 자료 말입니다. 은주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만, 마이클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영그룹의 제안도 검토해보고 싶군요. 민재 부사장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주의 남편은 점점 더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의 경력과 미래가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민재를 향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어떠신가요? 본사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재의 말에 마이클 대표와 김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남편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소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15년 만에 느끼는 달콤한 복수의 맛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녀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잠시 얘기 좀 할까? 소연이 민재를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더 이상은. 민재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도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면 알아.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소연의 말에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생각해보니 대성전자와의 협업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영그룹과 대성전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함께하는 3자 협약은 어떨까요? 마이클 대표와 김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제안이군요. 은주의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승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은주의 남편은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소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은주를 바라보았고 은주는 소연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은주의 눈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존경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과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 회장과 마이클 대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협업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군요. 마이클 대표가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제 동창들만 남게 되었어요. 소연이 떠나기 전 은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춰서서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알겠어. 그치만 용서하긴 어렵다. 소연의 말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연과 민재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놀란 동창들과 완전히 망신당한 은주 부부가 남았어요. 소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복수의 감정보다 해방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민재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충분해. 오늘로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떨쳐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심하고 위축된 소연이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연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선 소연과 민재는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고 소연의 다크 레드 드레스는 밤하늘 아래 더욱 고급스럽게 빛났어요. 김 회장과 마이클 대표는 각자의 차를 타고 자리를 떴고 소연과 민재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생각보다 더 괜찮아. 소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어요. 사실 저기서 나올 때 진짜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소연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어땠는데? 약간 미안했어. 은주가 너무 작아 보여서.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소연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근데 은주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 그녀도 결국 자신의 불안감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를 괴롭혔던 이유도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 민재는 소연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복수심에 불타올랐는데 당신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구나. 용서까진 아니고 그냥 더 이상 그들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오늘 밤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향하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소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고 민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한강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까 삼자 협약 제안한 거 정말 진행할 거야? 소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민재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감정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아. 대성전자와의 협업은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도 은주 남편은 승진시켜 줄 거야? 그건 김 회장님의 결정이지. 하지만 그가 능력이 있다면 왜 안 되겠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소연은 민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냉철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민재는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난 항상 알고 있었어. 다만 스스로가 그걸 알게 되길 바랐지.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소연은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얼마나 소심했었는지. 소연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기억나. 통역 일을 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도 완벽한 통역을 해냈어. 그때 반해버렸어.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민재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실수 많이 했잖아. 당신 귀에만 그렇게 들렸을 뿐이야. 모두가 감탄했다고. 두 사람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왔어요. 소연아. 응?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소연은 민재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거울 앞에서 본 자신의 변신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드레스랑 보석 때문이지. 아니, 드레스나 보석 때문이 아니야. 자신감 때문이야. 오늘 밤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빛나 보였어. 소연은 민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진짜 변할 거야. 소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를 낼 거고 내 능력을 믿을 거야. 은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거고. 민재는 소연의 결심에 감동받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리고 와이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오늘 밤이 그걸 증명하잖아. 민재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강함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드레스는 어떡하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소연이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물이야. 이렇게 비싼 걸? 이 드레스가 오늘의 변화를 기념하는 상징이 되었으면 해. 소연은 감동하여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소연과 민재의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시의 야경이 거실 통유리창으로 한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은 하이힐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발이 너무 아프다. 소연이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많이 아파? 내가 마사지해 줄까? 민재가 소연의 발을 무릎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소연의 발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다. 소연은 눈을 감고 민재의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 동창회를 앞두고 느꼈던 불안감, 은주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굴욕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승리와 해방감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았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뜨고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막상 은주가 무너지는 걸 보니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 그냥 해방감이 들었어. 민재는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난 화가 나서 은주 부부를 더 괴롭히고 싶었는데 넌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으니까. 소연은 민재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까진 아니야. 그냥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어떤 걸? 민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15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고등학교 때의 상처가 나를 계속 제한하고 있었어. 항상 작게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았어. 민재는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살 거야. 더 이상 숨지 않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거고 내 재능을 믿을 거야.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안한 번역 프로젝트도 맡을 거야.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랑스 시인 전집? 정말? 전에는 자신 없다고 했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도전해보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기쁜 표정으로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소연은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나도 같이 응원할게. 우리 소연이 최고의 번역가가 될 거야. 소연은 민재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민재야.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모든 것.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민재는 소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한 팀이니까. 소연은 민재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어요. 민재 같은 사람을 만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와인 한잔 할래? 민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어요. 와인? 오늘 와인으로 충분히 고생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는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이번엔 옷에 쏟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아니면 샴페인은 어때? 오늘은 축하할 일이 많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샴페인으로 하자. 민재가 샴페인을 준비하는 동안 소연은 침실로 가서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홈웨어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메이크업과 고급 드레스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소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강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소연은 민재가 테라스에 작은 테이블을 세팅한 것을 보았습니다. 샴페인 한 병과 2개의 글라스, 그리고 작은 과일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어요. 와, 이렇게 준비했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테라스로 안내했어요. 특별한 밤이니까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재는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에게 건배. 나에게? 응, 오늘 밤 새롭게 태어난 소연에게. 소연은 감동하여 민재의 글라스와 자신의 글라스를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의 기포가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경쾌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 민재가 문득 말했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뭘?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걸. 내가 은주를 그냥 놓아주기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강인한 결정인지 깨달았어. 소연은 민재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은주를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만 민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오랫동안 은주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놓아버리고 싶어. 민재는 소연의 생각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그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대로 관리해 볼까 해. 은주가 놀렸던 그 계정 말이야.
내 번역 작업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소셜미디어도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갑자기 민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민재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 오늘 그 사람들 초대한 거 정말 비즈니스 때문이었어? 아니면 그냥 은주 부부를 놀라게 하려고?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은주 부부를 놀라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비즈니스적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더라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대성전자의 협업은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진짜로 3자 협약을 제안한 거구나? 응. 처음에는 그냥 은주 남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내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감정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더라고. 소연은 민재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넌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야. 민재는 웃으며 소연의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넌 대단한 번역가고 우리 둘이 합치면 무적이지. 소연은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셨어요. 이 순간의 평화로움이 소연에게는 그 어떤 복수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응? 행복해?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소연의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서 응원할게. 소연은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연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반짝였고 서울의 불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진정한 자유의 순간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민재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가 소연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여러 권의 책, 그리고 번역 중인 원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랑스 시인 전집 번역 제안서라는 메일이 여전히 받은 편지함에 있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메일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소연은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역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소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결심했던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것. 뭐해? 민재의 목소리에 소연은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어요. 아, 일어났어? 방해할까봐 조용히 나왔는데. 응, 내가 없어서 깼어. 뭐 하고 있었어? 소연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 메일 보냈어.
프랑스 시인 전집 번역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 민재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제 결심한 대로 바로 실천하네. 소연은 민재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내 능력을 믿어보려고. 민재는 소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이번 프로젝트로 소연이가 얼마나 뛰어난 번역가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고마워. 근데 좀 걱정되기도 해. 이 전집은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 민재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미 여러 권의 어려운 작품을 성공적으로 번역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성과 언어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나. 소연은 민재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해볼 거야.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소연은 가볍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신선한 과일로 간단하게 차린 아침 식탁에서 그들은 오늘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오전에 김 회장님과 마이클 대표랑 만나기로 했어. 어제 말한 3자 협약권 때문에. 진짜로 진행하는구나. 당연하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 소연은 민재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연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같이 저녁 식사하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소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비밀이야. 그냥 6시쯤 준비하고 있으면 돼. 민재의 미소에는 무언가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어요. 알았어. 기대할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모습을 소연은 문간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멋있네. 소연의 말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의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민재는 출근하기 전에 소연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 저녁에 봐. 응,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민재가 떠난 후 소연은 집안을 정리하고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참이었어요. 그녀는 책장에서 프랑스 문학 관련 참고 서적들을 꺼내 책상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중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혜진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나마 소연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죠. 여보세요? 소연아, 나 혜진이야. 어제 갑자기 가버려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 그런데 어제 내가 간 후에 은주가 많이 달라졌더라. 갑자기 조용해지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가 변했다는 소식은 의외였어요. 글쎄,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변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어제 정말 멋있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진짜 부러웠어.
혜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사실 나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 가끔 만나자. 커피라도 한잔 할까? 좋아, 꼭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은 문득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보았습니다. 은주가 어제 비웃었던 그 계정이었어요. 팔로워는 정말 24분이었고 게시물도 몇 개 없었습니다. 대부분 책이나 커피 사진 같은 소소한 일상이었죠.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계정을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결시켜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어요. 자신의 번역 작업과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번역가로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가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작업실과 책상 위에 놓인 책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았어요. 새로운 도전, 프랑스 시인 전집 번역을 시작합니다. 두렵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해시태그 번역가, 해시태그 프랑스 문학, 해시태그 도전. 게시물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선언. 소연은 이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 번역 계획을 세우고 참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그녀가 올린 게시물에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몇몇 출판 관계자들과 문학 블로거들이 팔로우를 시작했고 응원의 댓글도 달렸어요. 박소연 번역가님의 새 프로젝트라니 기대됩니다. 당신의 번역으로 프랑스 시를 읽게 되어 기쁩니다. 응원합니다. 번역 과정도 공유해 주세요. 소연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의외였어요. 그녀는 댓글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재와의 약속이 1시간 후였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작업을 정리하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소연은 오래전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발트 블루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원피스였어요. 그녀는 어제 민재가 선물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함께 매치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드레스와 메이크업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시 정각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자 민재가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민재의 말에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야. 아니, 진심이야.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민재는 꽃다발을 소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향기로운 백합과 장미가 가득한 꽃다발이었어요. 이건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이야?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야. 오늘부터 시작된 진짜 소연이의 인생을. 소연은 감동하여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이제 가볼까? 특별한 장소로 데려갈게. 민재는 소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밤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어제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 그녀는 동창회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소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돌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알게 될 거야. 놀랄 준비됐어? 또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민재는 장난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조금 한적한 지역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듯한 외관이었지만 세련된 조명과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책방이야.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든.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의 복합 문화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카페와 서점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오늘의 이벤트 프랑스 시인 전집 출간 기념회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번역하기로 한 프로젝트 아니야? 맞아. 오늘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출판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야. 내가 정식으로 번역가로 참여하게 된 걸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미리 얘기해주지 그랬어. 준비도 없이? 괜찮아.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면 돼. 이미 그들은 내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너를 선택한 거야. 민재의 말에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제의 동창회를 떠올렸어요. 은주 앞에서 위축되었던 자신의 모습과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을. 그래, 해보자. 소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넓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와인과 핑거푸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프랑스 시인들의 사진과 작품 소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민재 씨 오셨군요. 중년의 남성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 편집장님. 제 아내 소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번역을 맡게 된 박소연입니다. 아, 박소연 번역가님. 드디어 뵙게 되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 번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김 편집장은 반갑게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박 번역가님의 번역 작품을 읽어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특히 지난번 번역하신 파리의 추억은 원작의 감성을 완벽하게 살려내셨더군요. 소연은 김 편집장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는 것에 기쁨을 느꼈어요. 과찬이십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여기 다른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프랑스 문학 연구가이신 이 교수님, 그리고 이분은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신 정 대표님입니다. 소연은 한 명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번역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어요. 소연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박 번역가님,
프랑스 시를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시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품고 있는 감정과 리듬,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 시는 음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옮길 때도 그 음악성을 살리려고 노력해요. 소연의 진지한 대답에 이 교수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번역하시니 작품이 빛나는 거겠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연은 점점 더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번역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민재는 소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김 편집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프랑스 시인 전집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번역을 맡아주실 박소연 번역가님을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네요. 소연을 향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미소 지었어요. 박 번역가님, 혹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편집장의 제안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확신에 찬 톤으로 바뀌었어요.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은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문학입니다. 그들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통찰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은 도전적이면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번역을 통해 한국 독자들이 프랑스 시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열정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멋진 소감이었습니다. 박 번역가님의 번역으로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이 어떻게 재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행사는 계속되었고 소연은 여러 문학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민재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소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항상 알고 있던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능 있고 지적이며 열정적인 사람. 단지 그녀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민재 씨,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에서 정 대표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소연이는 항상 대단했어요. 이제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박 번역가님의 인스타그램을 오늘 우연히 보게 됐는데 번역 과정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앞으로도 그런 소통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아, 소연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나 보네요. 네, 문학계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박 번역가님 같은 분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재는 소연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경험을 통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소연이 민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어때?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 소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서울의 밤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집에 바로 갈래? 민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한강공원에 잠깐 들를까? 걷고 싶어. 민재는 소연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의 한강은 조용했지만 여전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소연과 민재는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소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트렸고 민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어제 이맘때쯤 우리는 동창회에서 나왔지. 소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어.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 소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동창회에 가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그 소심한 소연이었어. 은주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 능력을 믿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됐어. 민재는 소연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너 자신을 발견한 거지. 넌 항상 대단한 사람이었어. 소연은 민재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프랑스 시인 전집 번역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 인스타그램도 시작했고 나중에는 번역에 관한 강연이나 워크숍도 해보고 싶어. 멋진 계획이네. 응원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이상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싶어. 민재는 소연의 결심에 감동받아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흘렀어요. 소연은 민재의 품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민재야. 응? 고마워, 모든 것이. 민재는 소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소연은 민재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그녀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갈까? 민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강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고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고 소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